이별을 하고 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이걸 궁금해합니다. 지금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벌써 나를 정리한 걸까? 나는 아직 이렇게 아픈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멀쩡해 보일까?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별하자마자 마음을 정리하지 않아요. 감정은 한 번에 정리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알면 지금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뭘 하면 망하게 되고 뭘 하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오늘은 이별 후 상대가 나를 마음속에서 정리하는 순서를 날짜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걸 모르고 행동하면 재회는커녕 상대 마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헤어진 직후 이별 후 1주차부터 2주차까지 이 시기에 상대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정리가 아닙니다. 바로 부정이에요.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일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상대가 유난히 바빠 보여요.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고 약속이 많아지고 SNS를 건드리지 않고 괜히 밝은 척을 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과시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와, 나 없이도 잘 사네. 벌써 괜찮아진 것 같아. 근데 이건 괜찮아진 게 아니라 감정을 눌러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 연락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차갑게 굴거나 애매하게 선을 긋고 여러분을 무시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흔들리면 무너질까 봐요. 이 시기에서의 냉정함은 끝이 아니라 방어예요. 그리고 이별 한 달 차가 되면 상대는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상대는 여러분을 기억서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연인이 아니라 전에 만났던 사람으로 정리하려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좋은 사람이었어. 그래,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야. 고마웠던 사람이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도 나를 좋게 생각은 하네. 근데 이 말은 미련의 신호가 아니라 정리 멘트예요. 감정이 살아있으면 사람은 좋았다는 말부터 못합니다. 아쉬움, 원망, 미련이 먼저 나와요. 근데 이 시기에는 감정보다 논리가 앞서요. 우린 안 맞았어. 그때 그게 최선이었어. 지금은 각자 아는 게 맞아.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매달리면 상대는 더 빨리 정리를 끝내요. 왜냐면 여러분의 감정은 현재인데 상대는 이미 과거로 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별 2달 차가 되면 진짜 중요한 구간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상대는 여러분을 비교의 기준으로 쓰기 시작해요. 이 단계가 오기 전까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새로운 자극을 받아도 여러분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 마음이 바쁘거든요. 근데 2달쯤 지나면 감정이 잠잠해지고 일상이 평평해집니다. 그때부터 문득문득 여러분이 튀어나와요. 특정 노래, 익숙한 장소, 혼자 있는 밤,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그 말투, 습관들. 이때 상대는 그 사람은 어땠었지? 하면서 처음으로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이 비교는 그리움이 아니라 평가라는 거예요. 잘 지내는지, 나 없이도 괜찮아 보이는지, 내가 떠난 자리가 비어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이 조용히 잘 지내고 있으면 상대 마음은 서서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별 3달 차부터는 정리가 아니라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갈립니다. 여러분이 계속 매달렸던 경우, 감정을 보여줬던 경우, 상대를 중심에 둔 경우라면 이 시기 상대는 오히려 편해집니다. 역시 나 없이는 힘들어하네. 이렇게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조용해졌고 연락이 없고 감정을 표현을 끊고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면 이때부터 상대는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상대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잃었다고 느꼈을 때 비로소 감정을 꺼냅니다. 아직 내 선택 안에 있다고 느끼면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별 후 4달 차 이후부터는 상대 마음속에서 여러분은 2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완전히 끝난 사람, 그리고 혹은 다시 떠오르는 사람.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외모도 자존감도 SNS 연출도 아니에요. 바로 이별 후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감정을 던졌는지, 걷어왔는지, 기다렸는지, 살았는지. 상대는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 쉽게 놓은 건 아닐까? 저 사람 같은 사람 또 만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상대가 마음속 정리를 멈추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별 후 재회는 타이밍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정리하는 순서를 역으로 흔드는 싸움이에요. 상대가 아직 부정 중일 때 다가가면 밀리고, 논리로 정리 중일 때 붙잡으면 잘리고, 비교가 시작될 때 조용하면 흔들립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매번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가장 열심히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아픈 선택이에요. 이별 후 상대가 나를 정리하는 순서를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상대 반응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지금 상대가 차가운 건 끝이라서가 아니라 아직 감정이 늦게 오기 때문이고, 지금 조용한 건 잊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쌓이는 중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재회는 기다림이 아니라 버티는 설계입니다. 상대가 나를 마음속에서 함부로 정리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태, 그걸 만드는 게 전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